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시어머니를 멀리 쫓아낸 4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제가 남편보다 연상이라는 이유로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기셨어요. 저보다 남편이 고집부려 한 결혼이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킨 결혼이었죠. 그 후로도 며느리 자리가 아쉽다고 한 소리 할 때마다 남편이 든든하게 받쳐줘서 무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참 많이 아끼시고 귀하게 대해주셨거든요. 무뚝뚝하셔서 표현이 많진 않으셨지만 한 번씩 수고했다, 고맙다며 묵직한 진심을 넣어 말씀하시곤 했죠. 남편도 시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제 편이 되어주니 그때까지만 해도 고된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이다 말할 정도는 아니어도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 결혼 생활에 위기가 생긴 건 결혼 20여 년 만의 일로 시어머니의 폭탄 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 이사 갈란다. 이사요? 어디로요? 어디긴 어디야? 너네랑 지이 사는 곳이지. 난 이 아버지 가고 혼자 적적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집도 쓸데없이 너무 크고 너네도 가뭄에 콩나듯 찾는데 지금이라도 자식들한테 대접받고 살아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근데 엄마, 지인들이며 친구들은 다 여기에 있잖아. 그런데 굳이 우리 사는 데까지 와서 지내겠다고? 그게 더 심심하지 않겠어? 지인들이고 나발이고 그것들은 나 혼자 됐다고 뒤에서 흉이나 보는 것들이라 싫다. 다 같이 머리 하얗게 새는 마당에 이 나이에 혼자 됐다고 그러는 게 말이나 돼? 그냥 나는 너네나 보고 살란다. 그런 줄 알고 너네 집이랑 지희 집 근처로 적당한 데 알아봐라.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자격지심이 있던 터라 주변 사람들이 흉본다는 건 어머니만의 생각일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1년 동안 늘 외롭고 적적하다고 하신 터라 남편도 차라리 그러자 했더군요. 어머니께서 혼자 되시고 시댁에 있는 지방까지 찾아다니는 횟수도 늘어서 사실 저희도 번거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평소에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던지라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게 된 게 달갑진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시고 또 얼마나 부르실까 걱정되네.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내가 신경 쓰지. 당신이 무슨 걱정이야? 당신한테야 당신 엄마겠지. 어머님한테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아들만 뻔질나게 얼굴 보이고 며느리가 강간무소식이면 좋아하겠다. 당신도 어머님 성격 알잖아.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새삼스럽게 엄마 때문에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겠어. 내심 같이 살자고 할까봐 난 그게 걱정이었는데. 어머님도 남이랑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그러니 찾아가도 한 번을 자고 가란 소리도 안 하시지. 내가 어머님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그거 딱 하나잖아. 어머니께서 저를 부려먹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셨다면 합가를 요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 고부간이라 한 공간에 있는 걸 그리 좋아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닷없는 그 폭탄 선언이 당황스럽긴 했어도 그리 큰 걱정은 아니었어요. 물론 자주 마주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좀 많겠다 싶었지만 든든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같은 지역에 신우도 살고 있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집 근처로 오는 걸 그다지 반기지 않았던 터라 그냥 저희 집 근처로 모신 겁니다. 딱 옆에 있는 다른 아파트 단지라 걸어서 10분이면 오고 가는 거리였어요. 어차피 부르실 거면 오고 가는 거라도 편하게 살자고 정한 집이었죠. 이사 오시고 처음 며칠은 매일같이 식사를 함께 하곤 했는데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집이 다른 것뿐이지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를
저희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부부끼리야 남은 반찬 아무거나 섞어서 비벼 먹어도 그만이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정갈한 한상 차림을 고집하시던 분이셨고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말 나올까 싶어 몇 번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차려드리곤 더는 그렇게 못 차린다 말씀드렸죠. 뭐야,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어머니, 그동안은 어머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름 챙겨드렸지만 앞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챙겨드리는 건 힘들어요. 저희 합가한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건데 이렇게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원 아빠랑도 같이 있으면 대충 차려 먹고 마는데 어머님 오셔서 매일같이 이만한 상 차리는 거 일이에요. 차리면 또 얼마나 차렸다고 생색이야? 내가 무슨 12첩 반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국 하나에 반찬 몇 개 차리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오실 때마다 어제랑 같은 반찬 내시면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아무튼 저 그거 못해요. 애들 대학 가고 이제야 저도 좀 편해졌는데 이게 뒤늦게 시집살이지 뭐예요? 뭐 시집살이? 처음부터 할 말 다 하고 산 건 아니고 어머님을 대하다 보니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워 한 일이었어요. 저는 거기까지가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께 할 수 있는 도리였고 그 뒤로는 둘이서만 점심 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남편만 보내 엄마 밥 먹고 오라고 보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 식사 대접 꼬박꼬박 해드렸죠. 그다지 애틋한 모녀 사이는 아니어도 신호도 가끔 친정을 찾았고요. 또래 어머님들 하는 수영, 꽃꽂이, 요리교실 같은 문화센터 특강도 끊어드리면서 적적하시지 않게 신경도 썼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가까이 사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 성에는 안 찬 모양이었습니다. 이전의 폭탄 선언에 비하면 말문이 턱 막히는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을 했으니까요. 나 재혼하련다. 네?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재혼이라니. 엄마, 뭐 잘못 먹었어? 생뚱맞게 새 남편을 드리겠다는 말에 저희 세 사람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죠. 어쩐지 며칠 연락이 좀 뜸하다 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분들과 친구가 돼서 자연히 바빠졌다고 생각했지. 그 와중에 연애하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뭘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그렇게들 쳐다봐? 니들은 짝지어 살고 나만 혼자 살라는 법이 있어?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 재혼이라니. 엄마, 남자 있었어? 언제부터?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해?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서로 의지가 된다 싶으면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엄마, 나 지금 진지하게 묻는 거야. 어디서 만난 누군데? 여기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하다못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재혼이라니 말이 돼? 그리고 엄마 나이가... 내 나이가 뭐? 내 나이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니들은 안 늙는 줄 알아? 나이 들면 사랑도 없는 줄 아느냐고. 신우와 남편의 성화에 시어머니는 지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고 어머님 연세가 70이신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했죠. 시어머니가 재혼 상대로 말씀하신 분은 문화센터에서 알게 되신 분을 통해 소개받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10여 년 전 사별로 혼자 지내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살겠대?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랑 살겠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아저씨는 자식도 없대? 아이고, 그러는 영경이 너는 그렇게 신중한 남자를 만나서 애부터 가져서 결혼했어? 아이씨,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그냥 친구로 지내도 되잖아.
그냥 자주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래 그럼. 굳이 재혼할 필요가 있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왜들 그렇게 성화야? 혼자 지내기 심심하고 적적해. 자식들 대접받아 살려고 왔더니 지들 살기 바쁘면서 나더러 그럼 너네들 입맛에 맞추면서 살라는 거야? 이 나이에 새아빠가 말이나 되냐고. 난 싫어. 그럼 너 나 데리고 살래? 응? 나 데리고 살아? 아이씨, 진짜 박서방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살아? 딸이란 것이 순치 남편 눈치나 보고 자주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어쩜 끝까지 지들 인생밖에 모르지. 지난이 너는 나 데리고 살래? 지 마누라 일 하나 시키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와서는 못하게 하면서 그러는 너는 나 데리고 살려고 반대하는 거야? 그래도 재혼은 안 돼. 친구처럼 지내고 연애하는 것도 솔직히 난 좀 그래. 아버지한테 못할 짓이다 싶고. 그래도 정 엄마가 그 아저씨가 좋다면 그냥 연애나 해. 재혼은 절대 안 돼. 신우도 남편도 강경한 반대를 했습니다. 자식인 두 사람이 그렇게 나서는데 며느리인 제가 무슨 말을 얹겠어요. 솔직히 저는 며느리라 그런지 어머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남편과 신우 입장도 이해가 됐거든요. 괜히 어느 쪽도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한 발 빼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 남자분을 집에 들여 같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가능하면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연애도 좋고 사랑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을 집에 들여 새 남편으로 삼겠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섣불리 집에 사람을 들여 같이 사는 건 젊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로 결국 집안이 한 번 더 뒤집어 엎어졌고 어머님이 워낙 강경하셔서 결국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사는 것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대체 이제 와서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설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남자 문제 있었던 거 아니겠지?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어머님 말씀대로 아버님 가시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채우고 싶으신 거겠지. 진짜. 자식들한테 저런 모습 보이면서까지 그래야겠냐고. 자식들 불편하다고 명절에도 자고 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생판 남인 사람 집에 들여 부부처럼 지낸다는 게 말이 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자. 어머님 그분 만나시고 얼굴 더 좋아지셨잖아. 당신도 같이 지내는 건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내일 그분 만나는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 어쩌면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몰라. 남편은 나중에 딸이 반대하는 결혼하는 심정을 미리 알게 된 것 같다고 괴로워했어요. 가만히 있는 딸한테 전화해서 느닷없이 부모 반대하는 결혼할 생각이거든. 영 끊을 생각하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처음으로 만나게 된 그분, 그러니까 제 새 시아버지가 될 분은 생각보다 신사적이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나셨나 싶게 첫인상이 무척 좋은 분이셨어요. 말투와 목소리도 진중하셨고 예의도 바르셨거든요. 너무 우리끼리 고집해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 걱정 많을 텐데 미안해요. 거창하게 서로 인사하는 자리 그런 건 의미 없고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건 그저 걱정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 해주고 싶어 온 거예요. 아무래도 홍자 씨 아드님, 따님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예,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리 달갑진 않습니다. 친구 삼아 지내시면 될 걸 굳이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충분히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일인 건 알아요. 사실 우리 자식들도 비슷한 반응이라
그래도 나이 든 사람들끼리 의지할 곳 없이 서로 힘이 되어주자고 함께 하기로 했으니 어렵겠지만 이해 부탁해요. 남편도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 많이 배우시고 끊임없이 공부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할 생각만으로 집을 나섰던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표정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절대 새 아버지로는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분께도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얼굴 보게 된 사이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배우자로서로만 인정해드리겠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죠. 다행히 그분도 새 아버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라며 걱정 말라셨죠. 그래도 다행이야. 괜찮으신 분 같아서. 나는 또 어머님이 어디 사기꾼 같은 사람 데려오신 줄 알았어. 그거야 좀 더 지내봐야 알 일이지.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새로 시아버지 들어온 거 아니니까. 나야 딱 당신이 하는 것만큼만 하지. 당신도 새아버지로는 생각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시아버지 노릇할까? 저도 시아버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는 편의상 새 시아버지라고 지칭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두 분만 잘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일이 잘 풀려 저한테도 좋긴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사시게 되면서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도 줄어들고 사소한 간섭이나 바라는 게 사라졌거든요. 게다가 사람이 겉모습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다고 그 나이에 연애 시작한 어머님이 예쁘게 보이려 스스로를 가꾸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안 보이시던 모습이라고 못마땅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긴 했지만 너무 무뚝뚝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어머님께는 평생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어머님 보시고 예쁘다, 곱다고 해주시고 밖에서는 손도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말처럼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이구나 싶어 놀랍기도 했죠. 너 그 립스틱은 어디서 났니? 이거요?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예요.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같은 걸로 하나 사드릴까요? 어디 한번 줘봐라. 응, 색이 참 곱네. 이런 건 얼마나 한다니?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것도 있으면서 뭘 또 며느리 것까지 탐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러지 마. 젊어 보이시고 좋은데 뭐. 어머님 요즘 50대로 회춘하신 것 같구만. 50대는 무슨? 엄마 바람 넣지 마. 진짠 줄 알아. 저는 남편과 달리 어머님의 새 연애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새 시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면서 성격도 부드러워지는 시어머니가 반가웠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가장 여자이고 싶은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될 줄도 모르고요. 일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박을 잘라내왔는데 갑자기 새 시아버지께서 제 팔을 덥석 잡으시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말라가지고 손목에 힘이나 들어가니? 네? 아, 그럼요. 그런데 거리가 가깝기도 했고 그분이 앉은 채로 저를 힘주어 잡아당기다 보니 제 손이 그분의 중요 부위 쪽으로 간 거예요. 당황한 저는 은근히 힘을 주어 그분 손에서 손목을 뺐고 남편과 슬쩍 눈빛을 교환했죠. 평소에도 너무 말랐다고 이야기하시곤 했지만 그런 돌발 행동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정색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애써 웃으며 화제를 전환하려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수박 좀 드셔보세요. 이 앞에 과일 가게에서 산 건데 씨도 별로 없고 참 달더라고요. 지난이 저는 살결이 유달리 희고 고와서
더 약해 보여. 진한이가 몸보심 좀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니냐? 잘 먹는데 체질이 원래 그래요. 그래도 진한이는 참 좋겠다. 체질이든 뭐든 관리를 하니 좋을 건데, 처가 나이 들어도 가꾸는 사람이면 남들한테도 보이기도 좋고 말이야.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마른 체질이라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고민인데요, 뭐. 남편도 애써 별일 아닌 듯이 대꾸했지만 대화 주제가 자꾸 제 몸에 관해 가다 보니 불쾌했습니다. 평생 시아버지께서도 제게 밥 한 끼 더 사주셨으면 사주셨지. 대놓고 살결이 희고 곱다느니 말랐다느니 직접적으로 품평한 적은 없으니 더 그랬죠. 나쁜 의도가 아닌데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 기분 나쁘다 내색도 못했죠. 적당히 그만 좀 하면 좋았을걸.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은 더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대놓고 한 소리 하게 된 거예요. 살집 있는 여자가 좋다는 남자도 있지만은 이런 몸이 맵시가 좋아 보기도 좋긴 하지. 왜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델들도 키만 크고 말랐는데 옷 입은 거 보면 멋있잖아. 이 진한이 처가 그런 포스가 있긴 해. 여기 이런 데가 볼륨은 없어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면 감사하지만 거기까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불편해하는데 계속 이 사람 몸 이야기하는 거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당황한 새 시아버지를 거둔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보다 더 불쾌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향해 쏘아붙였죠. 다 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뭘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제 말라 비틀어져서 피죽이나 못 먹은 것 같다는 게 틀린 말이야? 말라 비틀어지긴 누가 말라 비틀어져. 애온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다 아빠 같아서 신경 써서 해주는 말인데 사람 면전에 대고 무안하게 왜 그러냐고. 이 사람 딴에는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한 말이잖아. 그래도 선이 있지. 아버지도 이 사람 몸이 어쩌고 저쩌고 한 적 없는데 불쾌하잖아. 그만. 그만. 내가 말이 좀 지나쳤다. 이 사람 말대로 가까워지고 싶어 격없이 꺼낸 말인데 선 넘었다면 미안하다. 새 시아버님의 사과의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분위기가 애매해져서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저 혼자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면 어쩌나 했는데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눈치채고 나서주니 좀 고마웠어요. 그거면 됐다 싶고 나쁜 의도로 한 말씀도 아닌 것 같아서 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이상하게 번져 불씨가 된 겁니다. 너 살 좀 내놓고 다니지 마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어른 앞인데 팔이나 맨다리를 내놓고 나오는 건 좀 아니잖아. 제가 민소매를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반팔인데요. 치마도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살 내놓고 다니지 말라니까 갑자기 이런 무슨 일?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남자다. 괜히 말 나올 일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무슨 짧은 옷을 입고 다닌 것도 아니고 한여름에 반팔 입고 나온 걸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좀 불편해요. 불편할 게 뭐 있어? 너 때문에 그 사람 시선이 불편하지. 막말로 친자식 며느리도 아니고 생판 남이고 남자가 젊은 여자 맨살 보면 딴 생각 안 하게 생겼냐고. 게다가 그렇게 허연 맨살 드러내 보이고 오는 거 너도 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꿍꿍이라뇨? 무슨 꿍꿍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자는 소리냐고 쏘아붙이고 싶은 걸 간신히 예의를 지키겠다고 참았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1절, 2절에다가 3절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몸가짐을 좀 조신하게 하고 왔었어야지. 시부모 만나는 자리에 양말도 안 신고 매니큐어는 또 왜 발라? 그리고 너 팔 들 때마다 그 속으로 속옷 보이는 건 아니? 여름인데 샌들 신으면서 누가 양말까지 챙겨 신어요. 그리고 누가 겨드랑이 유심히 살피면서 티셔츠 속까지 살핀다고요. 어머니, 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정말 너무 불쾌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 남편 앞에서 몸가짐 좀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저런다. 예,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바락바락. 몸가짐? 무슨 몸가짐? 그분 앞에서 팔도 다리도 내놓고 다니지 말라셔. 그분도 남자라시면서. 그분? 아이, 설마 아저씨?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해? 예원 엄마 보고 뭐 이상한 생각해? 그 사람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눈앞에서 젊은 여자가 그러고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거지. 내가 못할 말 했어? 재혼한 상대 며느리 두고 그딴 더러운 생각하는 거면 그 사람이 문제지 예원 엄마가 문제야? 아, 진짜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네. 가자, 미연아. 듣자 하니까 아주 별. 한창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새 시아버지는 시원한 맥주에 반주하고 싶으시다며 마트에 간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불같이 화내며 저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평소 같으면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 싶으면 적당히 나서서 말리곤 했는데 그날은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분과 저를 그런 식으로 엮을 수 있는지 생각만으로도 너무 불쾌해 견딜 수가 없었죠.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엄마 왜 저러냐? 무슨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해? 이번엔 어머님께서도 진짜 선 넘으셨지. 나 당분간은 어머님 집에 못 갈 것 같아. 그런 말 듣고도 가면 어머님이 날 더 우습게 하실 거고. 신경 쓰여서 자리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렇게 해. 당분간 엄마 연락 와도 받지 말고. 그렇게 그 느닷없는 사건으로 시댁의 발길을 끊게 되었죠. 어머니께서는 며칠 후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저녁 먹자고 연락하셨는데 남편이 대신 받고 며느리 복고 살고 싶으면 사과부터 하라고 쏘아붙였어요. 어머님은 왜 자기가 사과해야 하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평생 오지 말라는 말에 남편도 얼씨구나 좋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락도 왕래도 하지 않은 채 여름을 보낸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는 5년 전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했는데 최근 재혼했다며 그 상대를 소개해 주겠다고 부른 자리였죠. 뭘 나한테까지 소개해준다고 그래. 사람 번거롭게. 지금 한창 일해야 하는 시간 아니야? 아니야. 사업하는 사람이라 시간 쓰는 게 자유로워. 내가 진짜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겸사겸사 나도 너 본 지 좀 됐고 해서 만나자고 한 거지. 친구의 재혼 상대가 오기 전까지 그간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새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친구도 경악하며 거리 두고 살길 잘한 거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자 친구의 재혼 상대가 나타났는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보다 5살 많다고 들었는데 액면가는 10살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사업가라고 해서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현장 일을 많이 해서 얼굴도 많이 탔고요. 퍼뜩 정신 차리고 응대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놀라긴 했습니다. 내심 친구가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꽤 괜찮은 분 같아서 대화가 잘 이어지던 차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지 뭐예요. 놀라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고 헤어졌죠. 시어머니는 저와 친구 부부를 쓱 보더니 별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연락이 오기에 올 게 왔구나 싶긴 했죠. 그동안 연락도 왕래도 없이 살았기에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까 본 그 사람은 누구냐?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그 옆에 있는 남자는 친구 남편이요. 남편?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남편이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저러시나 싶었지만 그냥 그렇다고 대꾸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나, 다 늙어가는 처지라고. 그렇게 나이 든 사람도 남자로 보이긴 보인가 보다. 혹시 너도 그러냐? 네? 너도 그렇게 나이 든 남자 보면 남자 같고 설레고 그러냔 말이야. 제가 연상 취향이면 예원 아빠 만났겠어요? 저 예원 아빠보다 나이 많다고 못마땅하게 여기신 거 어머니시잖아요. 아시면서 물으세요. 지난번부터 자꾸 뼈가 있는 것 같은 말하시니 기분이 불쾌해져도 목소리가 좋게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께서는 나이 들면 사람 취향도 바뀌는 거라는 둥, 알고 보니 취향이야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둥 헛소리를 하셨죠. 기분이 나빠 일 있다며 금방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도 기분이 찜찜하고 좋지 않아 연락은 안 드렸죠. 그러다 몇 주 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신우가 연락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언제 올 거냐 묻더라고요. 일단 아가씨, 오빠 스케줄 봐야 알 것 같아요. 언니, 엄마 때문에 기분 상한 건 알겠는데 평생 연 끊고 살 것도 아닌데 명절은 챙겨야죠.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아서 언니 기분 알아요. 그렇다고 명절까지 건너뛰면 역적되는 건 언니인데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밥이나 한 끼 하고 와요. 솔직히 시어머니한테 역적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가씨 말대로 연 끊고 남처럼 살 거 아니면 할 건 해야겠다 싶어 간 거예요. 신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남편도 같은 생각인지 점심에 후다닥 밥이나 먹고 와버리자고 했고요. 더군다나 애들 앞에서 괜히 부끄러운 부모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적당히 체면치레나 하려고 했던 겁니다. 갔더니 음식은 어머님께서 다 해두셨고 저희는 밥만 먹으면 됐어요. 같이 지내게 되면서 저희 애들은 처음 본지라 그분과 어색한 식사 자리를 갖게 된 것이었죠. 적당히 식사를 끝낸 후 적어도 설거지는 제가 하고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차리셨는데 설거지까지 맡기고 가자니 제 양심상 허락이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고무장갑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날 괜히 어머님께 트집 잡히기 싫어 더운데도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고 갔는데 설거지 하다 보니 그게 자꾸 흘러내려 소매가 좀 젖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막고 소매를 말아 올려야겠다 싶던 차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손이 불쑥 나오더니 제 소매를 걷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날도 더운데 차라리 벗고 하지. 그런데 그 자세가 영 이상한 자세였어요. 옆에서 걷어 올려준 것도 아니고 저보다 키가 두 뼘은 더 큰 그분이 저를 뒤에서 껴안은 모양새였거든요.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겠다 싶기도 전에 몸이 굳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건 좀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죠. 괜찮다고 하려던 찰나 갑자기 뒤에서 빽 하고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화들짝 놀란 저는 새 시아버지 품 안에서 돌아본 꼴이 됐고 저는 그제야 그 품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터질 것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대체 뭘 했다고 저한테 화를 내나요? 화를 내더라도 해달란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 멋대로 소매 거둔 새 시아버지 탓 아닌가요? 손에 거품을 묻히고 수세미 든 꼴로 당황해 어버버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미친 듯이 쏘아붙이는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 네 자식도 있는 자리에서
부끄럽지도 않어? 제가 뭘요? 어머니, 저 그냥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이, 내가 옷이 불편해 보여. 옷 좀 걷어주려고 한 것뿐인데. 내가 너 몸가짐 제대로 하라고 했니, 안 했니? 어?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딜 감히? 어머 세상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좋든? 좋아? 네 시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니 남자라고 좋아? 엄마! 눈이 돌아 제게 쏘아붙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저는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밖에는 그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눈이 돌았고 저를 뒤에 두고 어머니를 앞에 두고 쏘아붙였죠. 엄마야말로 창피하지도 않아? 오랜만에 예원이도 오는 자리에서 지금 그게 할 말이냐고! 내가 할 말이다. 딸까지 와 있는데 지금 저 사람 품에 안겨서 설거지하는 꼴 좀 봐라. 네가 그 꼴을 못 봐서 그래. 직접 본 건 나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이분께서 오셔서 제 옷 걷어주시겠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품에 안겨 있어?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저예요. 어머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벼랑간 새 시아버지한테 꼬리치고 품에 안겨 설거지한 사람이 된 저는 억울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너희들이 뭘 아냐, 본 사람이 알지 하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고요. 억울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 앞에서 눈물 보인 게 처음이라 딸도 많이 놀랐죠.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야 할 명절에 그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일을 빌미로 저는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제게 더는 며느리 노릇 못 시키겠다며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남편이 잘못한 일도 아니고 새 시아버지 만난 후로 이상해져 버린 어머니 탓이라 남편이 불쌍했죠. 딸도 다시는 할머니 집에 가지도 말고 연락도 받지 말라고 분개하며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머님은 그 일에 대한 보복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문 열어라, 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그래서 불만 있냐? 그렇다고 특별히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며 찬장 문을 열어 젖히며 이상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반창통은 왜 저런 걸 샀냐? 조미료를 왜 여기다 보관하냐? 냉장고에서 냄새 나는데 너는 코도 없냐? 느닷없이 찾아와 그러니 미칠 노릇이었죠. 물 달라, 차 달라, 밥 달라고 해서 처음엔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드렸어요. 그런데 정수기에서 따라오는 걸 뻔히 보면서도 물 한 잔에도 수돗물 같다고 트집 잡으니 가시라고 내보냈죠. 그런데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오는 식이었어요. 없는 척하면 이웃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와볼 정도로 문을 두드리고 현관 앞에서 그만 좀 오시라 한마디 하면 세상 천지 이런 며느리 없다고 눈물 빨아 마시고요. 영 끊고 살자고 한 마당에 눈치 볼 게 뭐가 있었겠어요. 이판사판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뭔데요? 나한테 할 말 없냐? 무슨 말이요? 하실 말씀은 어머님께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지. 네가 곧 죽어도 인정을 안 하겠지? 너 그날 무슨 꿍꿍이었어? 아, 미치겠네 진짜. 대체 무슨 꿍꿍이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그분은 그냥 어머님 남편분이신데 제가 무슨 꿍꿍이요? 어머니, 저 어머님 아들이랑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어머님 아들 두고 예원이 아빠 두고 무슨 꿍꿍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날 왜 네 시아버지랑 껴안고 있었니? 껴안은 거 아니라고요.
저 설거지하고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더운 날 가디건까지 입고 와서 설거지하다가 그런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려거든 설거지만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러고 있었냐고. 내가 그럼 헛것을 봤다는 거야? 적당히 설거지라고 둘러대면 내가 지난이처럼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때 네 시아버지랑 껴안고 있었잖아. 속이 터지고 답답한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진짜 한마디로 말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본인 말이 맞다 우기는데 멀쩡한 사람 하나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일도 아니겠다 싶더군요. 결국 머리를 쥐어짜고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고 당황한 시어머니는 주춤거리더니 그제야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시고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거실 쿠션에 얼굴을 묻고 비명을 내지르며 울분을 삭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해. 뭐? 아이, 그게 대뜸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나보고 하는 소리야? 당신이랑 살면서 어머님 마주치고 살다간 제 명에 못 살겠어. 제 명에 산데도 그냥 미쳐버릴 것 같아.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해? 남편은 분노로 부들거리는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홧김에 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남편이 오기까지 혼자 감정 정리를 하며 그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무슨 죄인가 싶었지만 평생 그 소리 듣고 살자니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제 하소연을 듣고 남편은 그 길로 시댁에 가서 단판을 짓고 왔습니다. 아들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살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한다고 확실히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신우에게도 연락해 그러더군요. 너 앞으로 나 이혼했다 생각하고 살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이혼해? 언니가 이혼하지? 갑자기 왜? 됐고 앞으로 새언니 찾는 일 없었으면 싶으니 하는 말이야. 특히 행여 엄마랑 네 새언니 만나게 하는 날에는 오빠도 없는 셈 치고 살게 될 줄 알아. 아주 남자에 미쳐가지고 며느리 하나 있는 걸 쥐잡듯이 잡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닷없는 말에 신우이는 어리둥절했지만 후에 자초지정을 듣고서야 제 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엄마 또 병이 도진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잘 알아요. 엄마가 멀쩡해 보여도 이상한 데 하나 꽂히면 아주 사람 피를 말려주길 작정으로 그런다니까. 저 고등학교 때요. 사귄 지 일주일 된 남자친구랑 손잡고 걸어가다가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날부터 둘이서 무슨 짓을 했냐고 몰아붙이는데 엄마 상상 속에서는 전 이미 임신까지 했더라니까요. 저한테만 그러면 말도 안 해요. 걔한테 가서 나랑 잤냐고 묻는데 진짜 쪽팔려서 혀 깨물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미안해요, 언니. 괜히 제가 밥 먹자고 해서 데려가는 바람에 그런 일에 휘말리고 한동안 잠잠하고 그 아저씨 만나서 얼굴 펴서 안 그럴 줄 알았죠. 그 후로 드디어 온 가족이 인정한 합법적 천륜 끄는 며느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집 주소도 아니 이전처럼 수틀리거나 뭔가 아쉬워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질까봐 조마조마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서너 달은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런데 세상도 좁지요. 우연히 남편과 외출했다가 주유소에 들른 길이었어요. 화장실이 급해 주유소 화장실에 들러 일을 보고 나오는데 새 시아버지가 탄 차가 보이는 겁니다. 순간 아차 싶었고 시어머니가 보기 전에 얼른 가야겠다 싶었는데 새 시아버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세요. 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그러시듯 나긋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더군요. 그 여자분께서 저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동안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넋을 놓고 있다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목 인사를 하다가 그냥 남편이 기다리는 차에 올랐죠.
마침 남편도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분을 보게 되었는데 별말이 없더라고요. 봤어?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어머님 헤어지셨나? 몰라, 헤어지든 말든. 그냥 아시는 분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어쩐지 찝찝한 구석에 있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관심조차 없는 듯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잊고 살겠다고 한 마당에 머리 아프게 제가 신경 써서 뭐 하겠어요. 저도 금방 잊고 남편과 외출로 돌아와 드라마를 보던 차였습니다. 갑자기 새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망설이다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한번 만나자 하시더라고요.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는 마당에 괜히 만나 구설을 만들고 싶지 않아 거절했죠. 그런데 한사코 한 번만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내보내겠다고 했더니 꼭 저한테 해야 할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도 저는 따로 만나 듣거나 드릴 말씀 없다고 거절했고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잘했다고 절대 만나지 말라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집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남편 출근 후 마트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시간 좀 내다오. 이런 거 너무 불편해요. 제가 분명히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괜한 오해를 산 것도 있고 네 시어머니 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럼 여기서 말하세요. 자리 옮겨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네요. 제가 단호하게 이르자 그분은 그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날 주유소에서 있었던 여자는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모처럼 연락해 밥 한 끼 먹었던 거라고요. 굳이 저한테 찾아와 그런 변명하는 걸 보면 시어머니와 헤어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오해 말고 혹시나 네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일 생길까 싶어서. 저 어머님이랑 연락 안 하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연락드릴 생각 없으니까. 예원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고 괜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 생긴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건 미연이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한다. 네? 우리 사이요? 저기요. 우리 사이가 아니라 아저씨께서 괜히 오해 살 행동을 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문제에 저까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난 좀 친근하게 군다고 한 행동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네 어머니한테도 먼저 사과해다오. 사과요? 대체 무슨 사과요? 제가 뭐라고 사과해야 되는데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옷이 흘러내려서 아저씨가 옷 걷어주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라고요? 그게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같이 전처럼 잘 지냈으면 싶다는 거야. 나는 자식들이 멀리 살아 자주 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니 참 좋았거든. 듣자 하니 꼭 저한테 하실 말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굳이 하시려거든 예원 아빠한테 하세요.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는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들어줄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내쫓길까봐 그러는 거겠지. 눈앞에서 돈줄 놓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어? 돈줄? 그 남자 아주 한량이 따로 없더라. 만나는 여자들도 여럿인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시켜서 알아봤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처음부터 살 곳이 없어. 몸만 덩그라니 엄마 집으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 말은 자식들 지원해주느라
집 팔아 다 줘버리고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살 집까지 팔아 자식 지원을 하겠어? 결국 그게 자식한테 짐으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그럼 그 아저씨가 어머님 돈 보고 접근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어머님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 그렇게 적당히 혼자 노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진 여자를 여럿 만나면 해결되는 거잖아. 사람 시켜 알아보니까 그런 여자가 셋이 더 있대. 말도 안 돼.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야? 그 중에 가장 번듯하고 살만한 집 가진 게 엄마라서 엄마랑 사는 것 같아. 나머지 여자들한테는 소소하게 용돈벌이 나는 것 같고 그 사람 명의로 있는 거라곤 15년 된 차 하나뿐이었어. 기가 막혀서 어쩐지 처음이랑 다르게 갈수록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니. 그게 다 몸에 배어 있던 거지. 여자한테 추근덕거리던 버릇이 이상하다 했어. 남자는 남자가 알잖아. 당신한테 하는 짓이 아기가 없어 보이는 척 했던 것뿐이지 다 꿍꿍이가 있었더라고. 얼른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해야지. 근데 들으려나 모르겠네. 일단은 시기 좀 보고 연락드릴 테니까 당신도 그냥 적당히 대꾸하고 말아.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 이래선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저도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나요? 어머님께 좋지 않은 감정이 있긴 했지만 막상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성격을 생각하니 직접 나서는 건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다음날 외출하는 길에 이번엔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정확히는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찾아온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게 사진 더미를 집어던졌습니다. 뭔가 싶어 내려다보니 바로 전날 저희 집 현관 앞에서 새 시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있던 그 장면이었어요. 사람을 쓴 게 남편만이 아니었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너일 줄 알았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잡았대? 이래도 잡았대? 내가 너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아까운 아들 성에도 안 차는 며느리 들어왔어도 둘이 잘 살아서 다행이다. 애도 잘 키우고 그래도 사람 몫은 하고 사는구나 했지. 근데 내가 나이 70에 너한테 뒤통수 맞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니, 또 이상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화내고 윽박질러야 할 상대 잘못 짚으셨어요. 제가 아니라 그분한테 따지셔야죠. 뭐? 야, 너 지금 이 증거를 보고도 발뺌이냐?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네 시아버지 집에 끌어들인 거냐고? 집에 들이긴 누가 들여요? 사진 보면 모르세요? 현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탄 적 없다고요. 여기 온 게 찍혔는데 집에 들였던 건 뻔한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그거 못 잡았다고 발뺌이야? 내가 이상하다 했어. 이상하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자 향수 냄새 나고 이상하게 못 보던 물건이 생기고 아이, 너 참 여시다. 왜? 네 시아버지가 관심 가져주니까 좋든? 여자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좋았어? 세상에, 넌 볼 사람이 없어서 시엠이랑 사는 남자를 건드려? 건드리긴 누가 건드려요? 제가 어머님인 줄 아세요? 다른 남자가 관심 가져준다고 여자 대접받는 것 같아서 좋아하게? 어머님은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슬쩍슬쩍 저한테 손댈 때마다 소름 끼치고 불쾌했어요. 지금 이렇게 엮는 것 자체도 너무 역겹다고요. 뭐야?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증거를 잡아왔는데도 발뺌하고 나를 이상한 년 만들어? 세상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이게 저게 다 지 시아버지랑 붙어먹은 그 증거예요. 시애미 몰래 뒤에서 남편 출근하면 지 시아버지 불러다 집에 들여서 그 짓거리 한 년이라고요. 어머님은 급기야 지나가는 이웃을 붙들고 그 사진을 보여주며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 짓을 또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평생 폭력을 모르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더라면 전 어머님 머리채를 잡고 싸웠을 거예요. 이웃들 앞에서 우스운 꼴 대고 싶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으면 시아버지 두고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싸웠다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십상이었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 엉엉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하소연하니 오히려 몇몇 분은 어머님을 나무라시더라고요. 아주머니, 며느님이 아니시라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두 분 만나는 사진뿐인데 이게 무슨 증거가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증거가 안 돼요? 애기 엄마는 모르겠지만 둘이는 이렇게 따로 만날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정하게 사는 집 앞에서 만나는 게 말이나 돼요? 어제야 운 좋게 이런 사진만 걸렸지. 내가 전부터 사람 써서 알아봤으면 이 양반이 이 집에 들어간 거 찍혔을 거라고요. 다정한 것도 아닌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우시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억울한데. 시어머니께서는 이웃들의 비난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냐고요? 제가 안 했겠습니까? 울면서 진짜 만나는 여자는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와서 그러냐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귀 닫고 눈앞에 증거 같지도 않은 사진 하나만으로 오로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경비 아저씨께서 저희 남편에게 연락했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왔죠. 어머님은 경찰을 보고서도 자기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랑 붙어 먹었다고 잡아가라고 성하였어요. 그 꼴을 뒤늦게 온 남편이 보게 됐고 남편은 거의 어머님을 때릴 듯이 다가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아이 진짜 엄마 노망났어? 일단 진정하세요. 이것 좀 놔보세요.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 문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말고 나왔겠어요. 엄마, 그거 병이야. 망상증, 병이라고.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70 넘은 노인을 만난다고 그래. 제 친구 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도 잘만 만나더라. 유유상종 아니냐? 그 친구는 남편이랑 5살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살은? 딱 봐도 10은 훨씬 넘어 보이던데. 제발. 너 속지 마라. 내가 제대로 말해줄 때 들어. 너 없을 때 제가 그 사람 네 집에 끌어들여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같은 소리를 하려다 말문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자기가 사람을 시켜 찍은 진짜 증거를 들이밀었거든요. 그건 시어머니가 저와 새 시아버지를 찍은 어설픈 사진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여자를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사진, 여자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진,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이 올리고 길을 걷는 사진 등 명백한 바람의 증거였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이게 대체 뭐냐는 듯 사진과 남편을 번갈아 보며 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엄마 망상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망상증 때문에 사람 잡아오, 사람! 이게 대체 어떻게... 아니, 이 여자들은 대체 누구... 애꿎은 타이밍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비슷한 타이밍에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뒤늦게 신우에게 연락해 아무래도 여자가 있다며 사람 좀 알아봐달라고 한 거예요. 신우는 그게 저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차라리 진짜 만나는 여자라도 있으면 고부 갈등이 풀리겠다 싶어 사람을 붙여준 거였고요.
그 뒤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냐고요? 인간관계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완전히 어머님 노이로제에 걸려 어머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남편에게 그분을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성화였는데 남편은 협조하지 않았죠. 그분은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들통이 난 뒤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요. 남편이 협조한 건 저였습니다. 정말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거든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 단지 내의 일로 이상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카더라 하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한 남자를 두고 싸운 며느리가 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어머님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했다고 길길이 날뛰는데 법정에서도 사과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니, 판사님, 내가 나이가 70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됐지만 난 지금도 저거랑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고 봐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때 왜 둘이 껴안고 있었겠냐고요.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고령인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제가 억울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었지만 어머님과 한 동네 사는 게 싫었습니다. 이사를 가자니 어쩐지 그 소문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사시키고 싶었는데 어머님도 다신 고향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셨죠. 같은 동네에 살다 보면 또 부딪히고 결국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병적인 망상증은 정신병원에 입원 사유가 충분하다고 겁을 주는 것이었어요. 신우까지 나서서 가족들 둘만 동의를 얻으면 그게 가능하다더라 하니 그제야 겁을 먹고 이사하겠다고 한 것이죠.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지만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꿈을 꿨나요.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간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시어머니 말만 나오면 가슴부터 쿵닥거리더군요.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도 겪지 않을 일을 겪고 나니 다 부질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평생 시어머니로 모셨던 사람에게서 그만한 상처를 받게 되는 걸 보면 사람 마음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